정체는 모르지만 신비한 물질을 상상해보세요. 영화에서 한 번쯤 봤던 색깔이 막 변하고 주변으론 연기가 흐르고 이상한 재료들을 넣으면 마법처럼 변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 물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전혀 모르는 거죠. 1800년대 말의 과학자들은 방금 전과 같은 상상을 통해 에테르라는 신비한 무언가의 특성을 정의했어요. 그때 당시의 논의를 재현해 볼게요. 토마스 영이 빛이 파동이라는 아주 명백한 근거를 제시했어. 검은 판 위에 가늘고 긴 구멍 2개를 만들어서 그 위에 위상이 같은 빛을 쐈는데 두 빗줄기가 막 파동이 간섭하듯이 여러 개로 갈라졌다니까? 오, 근데 파동은 매질이 필요하잖아? 빛이 막 소리처럼 물질을 압축 팽창해서 전달하는 건 아니잖아. 글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 정체불명의 신비한 무언가가 빛을 전달하는 거지. 빛은 우리 주변의 모든 곳에서 볼 수 있으니까 이 공간을 모두 그 무언가가 채우고 있다고 가정하는 거야. 이름은 에테르라고 지으면 되겠네. 불편해, 엄밀하지 않아. 아니야, 일단 에테르라는 매질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 특성을 하나하나씩 밝혀내면 되지. 안녕하세요. 연구노트의 관영입니다. 오늘은 에테르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한 마이켈슨 몰리의 실험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실험이 진행되었을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보면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하는 주제가 과학계의 큰 쟁점 중 하나였는데요. 왜냐하면 빛이 입자라는 증거와 파동이라는 증거가 모두 나왔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토마스 영의 이중슬릿 실험을 통해 빛이 파동임을 증명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과연 어떤 매질을 통해 이 빛이라는 파동이 전파되는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소리는 공기를 통해 전달되고 파도는 물을 통해 전달되는데 빛은 이렇다 할 매질이 없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빛의 매질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에 에테르라는 이름을 붙여 그 특성을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여러 이론들이 나왔는데요. 이게 곧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에테르에 대한 영문 위키백과의 표현을 좀 빌리면 에테르는 공간을 채우기 위해 유체가 되어야 하지만 빛의 진동수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강철보다 수백만 배나 더 단단해야 하고 게다가 투명하면서 압축이 불가능한 그런 마법과도 같은 성질이 되어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존재를 부정하는 문장은 아니지만 되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물리학 공식의 특성과는 좀 맞지 않음을 느낄 수 있죠. 에테르라는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실험들이 속속들이 등장했는데요. 정말 많은 실험들이 에테르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에테르가 없음을 증명하는 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패러다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실험들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등장했고 특수상대성 이론이 등장하고 나서야 에테르가 없음을 증명하면서 일단락되었죠. 에테르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등장한 실험 중 가장 유명한 것이 마이켈슨 몰리 실험입니다. 정말 에테르가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지구의 빠른 자전 속도에 의해 빛의 경로가 미세하게라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 예측했었는데요. 그래서 일단 마이켈슨은 아주 정밀한 측정 장치를 만들기로 합니다. 이름은 마이켈슨 간섭기입니다. 저희는 파스코라는 실험 장치 전문 회사의 키트를 이용했고요. 장치는 빛이 쪼개졌다가 다시 한 곳에 모여야 하기 때문에 반거울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유리인데 한쪽에만 은 코팅이 얇게 되어 있어 빛이 45도 각도로 입사할 때 절반은 투과하고 절반은 반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분산된 빛은 거울을 통해 수직으로 반사되고 다시 반거울을 지나게 됩니다. 그렇게 경로가 다른 두 빛이 만났을 때 일치하면 스크린에 간섭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개념 자체는 간단한데 경로가 다른 두 빛을 일치시키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마이켈슨 간섭계 하면 흔히 보는 사진은 이 간섭계를 위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3차원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바라봤을 때 정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옆에서 바라봤을 때도 정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섭계의 키트 자체에는 다양한 보정용 나사를 포함하고 있어요. 거울을 완전히 수직으로 반사시키기 위해 나사 2개와 스프링을 이용해서 보정하고요. 반거울 같은 것도 손으로 돌리는 나사를 활용해서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험장치 자체의 각도도 바꿀 수 있는데요. 레이저와 실험장치의 베이스를 평행하게 하기 위해 다리에 4개의 나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계를 이용해서 베이스와 레이저를 평행하게 한 후에 여러 나사를 이용해서 빛이 일치하도록 잘 조절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렌즈가 있는데요.
레이저는 직진만 하기 때문에 평행한 거울로는 빛이 분산될 수가 없어서 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레이저 앞에 렌즈를 고정시키는 홀더가 있는데 끼워주면 간섭 무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실험의 끝인데 참 허무맹랑합니다. 왜냐하면 저 가만히 있는 간섭 무늬가 얼마나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길래 이게 에테르 가설을 부정할 정도로 명확한 건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장치를 더 추가할 건데요. 바로 거울 이동 장치입니다. 각기 다른 경로를 지난 빛이 간섭하는 현상이라면 한쪽 거울만 움직여도 저 간섭 무늬가 변할 것이라 생각한 거죠. 그럼 얼마만큼 거울을 이동해야 간섭 무늬가 바뀔까요? 무광 간섭이 발생하는 상태에서 파장 길이의 절반만큼 경로차가 더해지면 상쇄 간섭으로 바뀝니다. 거울은 반사하는 것만으로 경로가 2배가 되므로 4분의 1만큼만 움직여도 파장 길이의 절반만큼 변화합니다. 빨간빛이 650나노미터라 하면 4분의 1인 162.5나노미터만큼 거울을 움직여야 관섭 무늬가 변화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작은 수치냐면 여기에 14나노미터짜리 트랜지스터가 있는데요. CPU에는 이 작은 트랜지스터가 50억 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162.5나노미터면 약 12.5개의 트랜지스터만큼 거울을 움직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정밀한 장치인데 여기서 빛의 파장을 줄이면 더 정밀해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정밀하기 때문에 에테르 바람 가설에 의하면 간섭 무늬가 아무런 조작 없이도 저절로 움직여야 했던 겁니다. 지구도 고유의 자전 속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 실험 결과에서는 이런 간섭 무늬 변화가 예상치보다 6분의 1에서 4분의 1만큼 밖에 차이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거울을 움직이면 간섭 무늬의 변화가 나타날까요? 그렇게 작은 범위만큼 거울을 움직일 수나 있을까요? 파스코 매뉴얼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마이크로미터를 사용합니다. 이는 두께나 직경을 0.01mm 단위로 측정하는 장비인데요. 환산하면 1.00 곱하기 10의 -5 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지렛대를 사용해 10배 더 줄입니다. 1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움직일 수 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지렛대의 끝과 거울을 실로 연결하고 원기둥을 하나 두어 지렛대가 기둥에 맞닿아 움직이도록 하면 거울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만큼만 움직이게 됩니다. 따라서 0.01mm를 움직이는 마이크로미터가 결국엔 10의 -8 제곱미터만큼, 즉 10나노미터만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실험 장치는 구동부 쪽 거울이 헐거워서 간섭 무늬 변화를 직접 관찰하지 못했는데요. 나중에 이 실험을 하시는 후배님들 계시면 꼭 3D 프린팅으로 헐거운 공간을 채운 다음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결과적으로는 마이켈슨 몰리의 실험도 에테르 가설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상치보다 작긴 했지만 완전히 안 움직인 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이후 에테르 가설은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부정당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그 오차 범위를 10의 -17 제곱미터만큼, 즉 260억 배나 더 줄였다고 하네요. 이렇게 저무는가 싶던 마이켈슨 간섭계는 약 130년 후 2015년 특유의 정밀성을 기반으로 중력파를 최초로 관측하면서 또 한 번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